셀트리온 3사 합병하면 공매도 줄어든다, 늘어난다, 공매도 합쳐지나 합병 이후에는 우리 시간으로 어저께 밤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캐나다 법인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셀트리온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죠. 캐나다에 출시가 됐다는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는 더 그루라는 언론 매체에서요. 오늘 기사화했는데요. 유플라이마는 이미 작년 12월에 캐나다에서 판매 허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는 데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캐나다 법인은 유플라이마를 현지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휴미라 시장은 캐나다에서는 약 1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캐나다에서는 두 번째 시장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는 인플릭시맙 시장 즉 램시마입니다. 램시마가 들어가 있는 인플릭시맙 시장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유플라이마가 들어가는 휴미라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마이너스 0.62% 하락세고요. 헬스케어 마이너스 0.17%, 제약은 마이너스 1.46% 하락세입니다. 헬스케어는 신저가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와버렸고요. 시장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시장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로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진정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병과 공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특히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3사가 조기에 합병을 해야만 된다. 즉 합병만이 능사이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3사가 합병한다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부호를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3사의 합병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병을 했을 때 좋은 점과 더불어서 또한 나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합병의 부정적인 나쁜 점들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시키면서 합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보시면요. 합병하면 좋다. 좋은 점만 계속적으로 부각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매도와 합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합병을 하면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3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매도잖아요. 이 공매도들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작년 8월 8일이죠. 한국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 가시면요.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Q&A가 있습니다. 질문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질문을 등록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기업 합병 시 흡수 합병의 경우 바로 셀트리온 3사가 흡수 합병이잖아요. 존속 기업에 대해서 존속 기업은 셀트리온이 되는 것이고요. 에 대한 대차된 주식과 공매도 잔고가 있다면 기존에 대차 공매도 거래된 주식은 청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소멸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되는 것이죠. 소멸기업의 경우 기존에 대차되거나 공매도된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루 지나서 답변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 고객행복센터입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는 장외 거래인 대차 거래와 구분되는 장내 매매 거래 방법 중 하나이므로 아래에서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가 대차 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 거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대차 거래 중인 주식에 대해서 합병 등 교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종목이 상장 종목, 즉 대차 가능 종목
이라면 상환 절차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즉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이 합병을 해서 통합된 셀트리온 회사 이렇게 나온다 해서 기존에 있던 공매도가 모두 사라지고 새로 시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합병 등 사유 발생 시 대여자, 즉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빌려준 사람이 매수 청구권 행사 등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내지는 또 뭐를 해야 되나요? 합병 반대 의사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상환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공매도 세력들, 즉 빌린 차입자는 대여자의 상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으니까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요. 주식을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금액 현금으로 보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합병을 한다 해서 새 회사의 공매도 잔고, 공매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현재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385만 주, 헬스케어가 197만 주, 제약이 76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이 385만 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빌려준 주인들이 돌려달라 그럴 때는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에 따라서 공매도 잔고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제약 다 같은 맥락에서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합병 비율을 셀트리온이 1로 본다면요. 0.5 0.8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그 비율대로 이 잔고 수량은 남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헬스케어의 합병 비율이 0.5라면 공매도 잔고는 절반으로 줄어든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약도 같은 개념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남아있는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수량에다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줄어든 공매도 잔고 수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3사의 공매도 잔고가 다 합쳐지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비율만 조정이 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매도는 오히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오히려 시가총액이 늘어나듯이 공매도 잔고 수량도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합쳐지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합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요. 주식 매수 청구권 등 여러가지 권리 행사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주인들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일시적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이 크게 감소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합병이 끝나서 합병 진행 과정이 끝나고요. 합병된 셀트리온이 다시 공매도 들어옵니다. 얼마만큼 기존의 잔고보다 더 많은 수량, 즉 헬스케어와 제약의 합병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 그 공매도 물량까지도 합쳐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 작년에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합병 사례를 보면서 공매도 상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작년 7월 16일부터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병 신주가 상장된 것은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권리 행사 시점이 바로 주주총회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잖아요. 이 시점들에서 공매도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합병이 된 지시셀의 합병 전후의 공매도 잔고 수량 추이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먼저 7월 16일 날 이사회 합병 결의를 한 날이죠. 이날 주가가 올라가고요. 17일 그 다음 날도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역시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일이거든요. 이전에 공매도 빌려줬던 사람들은 원래 주인들은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주주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도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가 줄어드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빠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8월 2일 주주 확정일이 된 다음부터는
박스권의 등락을 거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공매도는 증가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합병 주주 확정은 다 끝났으니까요. 다시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이죠. 공매도가 증가하는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죠.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는데요. 그 이후 다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공매도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줍니다. 다시 원위치로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빠지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공매도도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매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합병 이전의 공매도 수준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것이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공매도가 감소세를 보여주지만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합병 이후 합병 시너지로 인해서 최대의 실적을 보여주었지만 주가의 모습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공매도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주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다시 공매도가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조금씩 오르다 내리다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요. GC셀의 경우에는 합병을 통해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실제적으로 실적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다시 원위치예요. 다시 원위치. 물론 이 케이스가 셀트리온그룹 3사의 케이스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GC셀의 합병의 케이스를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요. 셀트리온그룹 3사는 합병이 됐을 때 공매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공매도가 합병을 한다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오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합병 작업이 모두 종료가 돼서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공매도는 다시 증가세로 나타나면서 원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매도가 어떻게 돼야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공매도 금지 이벤트가 있은 가운데서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합병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제도의 개선 내지는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수적인 것은 바로 실적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상황 하에서 합병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매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감소밖에 없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면요, 공매도 강도가 약해진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합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합병의 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차피 공매도의 공격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단 실적이 자신이 없고 실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합병을 시도하게 되면 공매도의 강도는 기존 강도보다 훨씬 더 세진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의외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매도의 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점, 이것은 바로 실적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기다려서 합병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조기 합병 이것은 공매도 세력들에게,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맹수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또한 공매도는요, 제도적인 변화가 없이는요, 추세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상황들은 없고, 어차피 함께 가야 되는 공매도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그룹 3사의 합병은 조기 합병이 아니고 시기가 가장 중요하며, 그 시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드는 시점에서 추진을 해야 되며, 추진을 해도 그 이후에 공매도는 크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강도가 조금 약해질 뿐이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9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지만 이것은 방향성 쪽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차익거래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2만 1000주로 전일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 5만 9천 주의 매수인데요. 개인 쪽에서 4만 9천 주 매도가 나왔잖아요. 특히 신용이라든가 미수 등 악성 매물이 소화되는 털리는 과정들이거든요. 이와 같이 악성 매물들이 털리면서 손바뀜이 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7억의 매수 우위에 불과한 것이고요. 결국은 신저가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공매도는 12만 주대를 유지를 하면서 평상시 공매도 수준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편 제약은 6억의 매수 우위인데요. 외국인들이요, 좀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이 7,600주의 매수 우위지만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 모두 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합병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병이 능사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합병을 했을 때 부정적인 면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것이냐, 그것은 바로 어느 시기에 합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합병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요, 4월 1일자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만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살아나는 상황들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고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1분기, 2분기까지의 실적 추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램시마 SC의 실적이 핵심 포인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